네, 안녕하세요.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. 오늘 어떤 질문이 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안녕하세요, 훈이쌤. 제가 이번에 29이 되거든요. 30이 되기 전에 친구들이랑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다들 시간 맞추기 힘들어서 날짜를 어렵게 잡았어요. 근데 저희 근처에 그런 걸 찍어주는 스튜디오는 없고 렌탈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모델 준비하는 후배 부탁으로 한번 찍어준 적이 있는데 완전 망쳤거든요. 이번에도 망치면 큰일인데 촬영 팁 좀 알려주세요. 그랬죠? 네, 그때 이때 좀 친구분들하고 많이 좀 촬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30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. 근데 뭐 30 되면 똑같아요. 그죠? 요즘 또 렌탈 스튜디오가 많아져서 좀 그리고 또 가시면 또 카메라도 같이 다 렌탈이 되니까 요즘은 좀 누구나 조금 배우시면 좀 훌륭한 포토그래퍼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우선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. 촬영하기 전에 바로 우리 알게 되는 거는 촬영 준비 단계인데요. 사전 미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근데 이 사전 미팅이라고 해서 뭐 미리 만나서 뭐 얘기했다 뭐 부탁을 했으니까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여기서 사전 미팅은 좀 더 포괄적이고 세밀한 부분이죠. 뭔가 좀 어, 촬영할 곳도 미리 좀 가봐야 되고 그래야지 동선을 좀 알 수 있는 거죠. 그 촬영할 때는 이 사전 미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. 현장에서는. 그래서 그 모델도 직접 방문해 보면 그 느낌이 조금 더 그 다음에 갈 때는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좀 더 편안한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처음부터 낯선 곳에 가면 아무래도 조금 마음대가 편히 마음이 좀 풀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번째 갔을 때는 좀 더 그게 편해지겠죠. 그래서 모델하고 미리 촬영을 미리 사전에서 기획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. 그래서 이제 모델도 이제 모델이 원하는 걸 또 얘기하고 포토그래퍼가 찍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끔 얘는 어떤 컨셉이 원하는구나.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뭐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모델하고 이제 준비가 얘기가 끝났으면 이제부터 포토그래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지는데요. 그 포토그래퍼 결정에 따라서 이제 사진의 퀄리티에 바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.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콘티 계약이라는 건데요. 뭐 거창하게 뭐 콘티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잡지 어떤 매거진을 좋은 사진들을 스크랩을 하는 거죠. 가장 보편화되고 그래서 나중에 모델하고 또 얘기를 할 때 그 스크랩한 사진을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좀 더 빠르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의도를 좀 설명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모델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요. 이렇게 이제 준비 단계가 좀 약간 소홀할수록 사진의 결과가 조금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. 많이 찍어 보신 분들은 촬영을 해본다면 그래서 항상 이 사전 미팅이나 콘티 기획 같은 거는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,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진짜 실내 프로필 촬영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라이트, 실내 그 조명 있죠? 그거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. 그죠? 전에 실내 조명 그 노하우 강의 때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렸긴 했는데, 그때는 뭐 어떤 기술, 다루는 기술을 말씀한 거지, 지금은 조명 그 다루는 기술을 응용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쉽지가 않을 텐데, 전에도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좀 찍어봤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, 뭐 면접을 본다 그러면, 그냥 찍어봐라. 한번 네가 하던 대로 한번 라이팅을 한번 설계를 해봐라라고 그냥 풀어놓죠. 그러면 뭐 머뭇머뭇거린다거나 정 이상한 라이팅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. 거기서. 그러니까 그 라이팅을 손 대는 그 느낌을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사진을 뭐 조명을 잘 다루는구나 못 다루는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조명을 또 많이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조명을 적게 쓴다고 좀 자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명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. 태양은 하나라고. 태양은 하나라고.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. 그래서 원래 실내 조명이 어떻게 보면 태양을 흉내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뭐 그런 건 의도돼서 뭐 그림자를 뭐 두 개, 세 개 만들어 그렇게 의도된 거라면 뭐 말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.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태양이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. 자, 그래서 이 원나이트 조명은 가장 심플하면서도 좀 정직하죠. 하나로 조명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조명은 탑 조명이라고 해서 머리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보면 옆면을 보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
인물 이 라이트의 끝선이 거의 코끝이나 얼굴에 걸리게끔 되어 있죠. 왜냐하면 이 라이트 앞으로 나오면 약간 그 머리 쪽에만 좀 더 하이라이트가 많이 치고 뒤로 가버리면 너무 어둡게 정확한 노출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빛의 방향을 좀 느낌을 보고 그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느낌을 감지하고 그쪽에 세워두는 거죠, 모델을. 현장에서도 좀 가장 간편하고 보편화돼서 가장 많이 쓰던 라이팅 기법이죠. 단점은 뭐냐면 해로 따져보면 우리가 12시 정도 되겠죠. 그죠?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.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야외에서도 뭐 눈밑이나 코밑이나 막 턱 밑에 이제 그림자가 진다는 거죠. 그죠? 그런 게 이제 보기 싫으면 바닥에다가 또 다른 조명을 설치를 해서 위로 또 칠 수는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귀신처럼 나올 수 있죠. 밑에가 너무 밝으면. 뭐 예전에 이제 뭐 그런 효과를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필을 우리는 이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반사판을 된다고 그래 리플렉터를. 근데 반사판 얘기는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또 알려볼 거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촬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화사한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멀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대신 이제 좀 더 뭐랄까요, 약간 감각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보다는 남성 쪽에 좀 더 프로필 촬영할 때 많이 쓰는 습관이죠. 그리고 뭐 꼭 이 방향이 여기만 아니래도 좀 더 위치를 바꿔가면서 쓰는 필요한 거죠. 해 방향대로 움직여 보는 거죠. 자, 이거는 이제 원라이트가 아니라 투라이트를 써보는 건데요. 아까 원라이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잡기가 쉽죠. 전체적으로 밝기도 좀 더 화사하게 잡을 수도 있고 조명비를 이제 우리가 그냥 가장 흔하게 가장 이상적인 조명비가 뭐냐고 그러면 얼굴에 전체적으로 빛이 흘러갈 때 반 스텝 차이라고 그래요.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평균이면 이쪽은 반 스텝 밝게, 반 스텝 어둡게 이런 식으로. 뭐 반 스텝이라고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신 분은 알 텐데 죄송합니다. 그 그림에서 보면 이 그림을 쭉 그리다 보면 하이라이트와 그림자가 쭉 지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. 두 개 있을 때는 아까 한 개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뭐 하나를 위에서 치고 하나를 옆에서 여기서 메인을 잡아야 돼요. 항상 메인이라고 뭐라면 가장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를 그 조명의 거의 메인 가장 센 조명을 말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서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아까 원나이트에서 그죠? 이게 메인이라고 그러면 뭐 이쪽에다 뭐 서브를 주는 거죠. 하나로. 그게 이제 이 라이트를 기법을 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걸 세 가지 이상 쓰게 되면 조명을 하나 더 쓴다고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. 그래서 근데 이거를 세 개를 하나 더 넣어서 막 마구잡이로 써버리면 잘못하다가 오합지졸이 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도 없고 이러면 아까 말했죠. 그림자도 막 여러 개로 막 생기고 막 빛도 막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거죠.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세 개를 쓴다 그러면 배경에서 두 개를 치고 그다음에 인물에다 하나를 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배경을 좀 몽환적으로 좀 더 밝게 해서 날아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스튜디오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런 롤페이퍼가 쭉 내려와 있을 거예요. 우리 눈으로는 하얀색인데 조명이 안 가면 거기가 짙은 회색 쪽으로 나올 거야. 아마 조명이 좀 가면 회색 쪽 나오겠는데 왜냐하면 조명이 닿지 않으면 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. 우리가 보이는데 화이트가 나오려면 배경에도 조명을 쳐줘야 된다는 거죠. 촬영할 때는. 그래서 자기가 프로필을 좀 화사하게 찍고 싶다 그러면 배경에 좀 더 조명을 좀 많이 쓰는 방법이 있죠. 그래서 조명을 좀 많이 달아본 사람이 나중에는 조명을 좀 더 자유자재로 써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이런 조명을 좀 정확히 좀 느끼려면 그때 실내 노하우에서 배운 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기계적인 그런 노하우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진화돼서 이제 빛의 그 흐름, 방향성 그리고 그림자를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실내 촬영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.
원라이트든 뭐 투라이트든 뭐 세 개 쓰든 이 빛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아무 이상한 대로 가는 게 되죠. 빛의 그림자도 이상해지고요. 그래서 빛이 볼까요? 바로 정면에서 올 때하고 빛이 약간 왼쪽 위 같은 게 올 때, 그리고 뭐 약간 오른쪽에 왔을 때 같은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인물이 주는 어떤 느낌이 확 차이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제 모델마다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. 그 모델을 그러니까 이건 원나이트로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건데, 아무래도 직진성은 앞에다 두고 하는 건 프레시랑 거의 느낌이 비슷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조명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. 왜 태양이 밑에 있지는 않잖아요. 그죠? 태양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조명을 계속 위로 올리는 거죠.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정면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조명을 움직여가면서 빛을 조절하는 거죠. 리플렉터 반사판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명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이 리플렉터를 좀 많이 쓰기를 권하는데요. 반사판은 써보신 분은 많이 아실 건데 상당히 또 하나의 조명이라고 말하면 정말 중요하죠. 우리가 뭐 반사판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무슨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철물점 가면 이런 데 팔아요. 스티로폼 큰 거. 그죠? 그 두 개를 붙여가지고 뒤에다 테이핑을 해가지고 반사판 쓰는 거예요. 전신 반사판으로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뭐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고, 이게 또 그 예전에 축제 때도 많이 따뜻하죠? 따뜻해요. 또 누워서 잘 수도 있고. 자, 이거는 현장에, 스튜디오 가시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실 텐데요. 한쪽은 은색, 이것도 반사판, 뒤쪽은 하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직접 한번 이 반사판을 촬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, 흰색도 물론 반사가 되죠. 근데 이 은색은 반사가 더 커요. 그래서 정말 빛이 강하게 올라오죠. 그래서 이게 없으면 예전에 어떻게 하면 돗자리로, 은색 돗자리로 만들었거든요. 돗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대고 있었죠. 똑같은 효과예요. 결국 반사를 시켜주는 거니까. 그래서 그 모델 프로필, 특히 클로즈업 촬영할 때는 이런 반사판이 상당히 중요하다. 그러니까 조명을 막 마구잡이로 많이 쓰는 것보다는, 특히 인물 촬영에서는 좀 더 반사시켜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빛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 핵심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반사판을 지금 이거는 뭐 고정해서 세워놓으면 되니까 옆에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드는 사람이 이 인물을 보면서 컨트롤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반사판을 드시는 분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. 그렇죠? 이분 때문에 사진의 퀄리티가 완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뭐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하는 거죠. 왜냐하면 그분들은 빛을 보면서 계속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. 물론 찍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, 솔직히 이 반사판을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, 잘 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분이 이걸 들게 되죠. 빛의 방향성을 아시는 분이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오히려 촬영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이걸 하는 게 있어요.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빛이 잘 들어가는지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, 그러면 사진이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나 버스 때 책 보시는 분들 보면, 이렇게 막 책을 이렇게 보시는 분은 이뻐 보일 때가 있잖아요. 그죠? 이게 반사가 돼서, 반사가 돼서 그래요. 그래서 환해 보여서 속으면 안 되고요.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원나이트로 촬영을 했을 때고, 이걸 반사판을 댄다면 사진의 밝기가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죠. 뭐 반사판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. 반사판 하나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자연스러운 빛을 나오고 있죠. 막 이런 섀도우도 다 없애버리죠. 이건 포토샵 한 게 아니에요. 그대로 원본이고요. 물론 이제 단체를 이제 찍기 앞서서 우선 1인 프로필을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요. 1인 프로필, 뭐 단체는 똑같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한 명의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물론 모든 많은 스태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움직여야 돼요. 특히 프로필 촬영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. 모델과 뭐 포토그래퍼의 커뮤니케이션, 그리고 뭐 스텝과 모델과의 커뮤니케이션, 뭐 스텝과 포토그래퍼의 커뮤니케이션,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 사진에 정말 퀄리티가 다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
산이 막 촬영이 막 산으로 가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흔히 이제 모델한테 촬영할 때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델에 막 집중하잖아요, 그죠? 근데 원래는 이 스텝이 어떻게 보면 그 더 신경을 더 써줘야 된다, 스텝한테. 왜냐면 전체적인 사진의 퀄리티를 그분들 때문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. 실제적으로 포토그래퍼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. 이 스텝을 좀 챙기고. 그래서 그렇게 혼자, 근데 원래는 현장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. 뭐 따로 어떤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은 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서로 아우르는 걸 너무 잘하셔서 막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분들은 그게 또 재능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죠. 그것도 잘 찍는 거거든요, 결국엔.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실력이 좋은데 이런 프로필 촬영만 하면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. 혼자 찍는 거. 그죠? 그러면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, 스태프들하고. 그러면 사진이 그대로 투영이 돼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프로필 촬영 같은 경우는 좀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다 보니까 좀 외향적이신 분들이 사진을 좀 잘 담아내는 게 있죠. 분위기를 또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만큼. 자, 이거는 우리가 1인 프로필을 찍을 때 거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하는데요. 뭐 거의 셔터 스피드도 거의 그대로 맞춰놓고, 뭐 조리개는 뭐 저는 이게 제가 찍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틀리게 할 수도 있고, 뭐 감도는 100. 왜냐면 실내에서 스트로보기 때문에 굳이 감도를 올려서 찍을 필요가 없죠. 셔터 속도는 동조 속도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요. 할 수 있는 건 조리개 값을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일 뿐인데, 뭐 한 명인데 굳이 뭐 F값을 크게 잡을 필요가 없어서 한 8 정도, 저는 그냥 5.6이나 8, 9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쓰는 거죠. 단체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? 단체 프로필은 우리가 단체를 찍는다고 할 때는 가장 제일 잘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배치예요, 배치.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순간적으로 배치를 잘하느냐, 이거거든요. 그 부분이 특출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촬영을 많이 해봤던 분이시죠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삼각형 배치를 좀 많이 쓰는데요. 안정감 있게 삼각형의 배치를 위주로 하지만, 그렇다고 뭐 역삼각형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불안정하다, 그건 아니죠. 그냥 어차피 찍는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 구성을 보고 배치가 좋다고 느끼면 그게 상당히 좋은 건데, 제가 어떤 단체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, 이 단체 사진을 일렬로 이렇게 쭉 세워서 찍으셨더라고요. 마치 이렇게 좌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,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겠죠, 그죠? 이게 좀 위트는 있어도 사진상으로 배치 구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의도해서 한 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, 모든 사진을 다 그렇게 찍어버리면 아무래도 그 어떤 단체 사진에서 좀 많이 어떤 배치의 어떤 불안정함이 좀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어떻게 누굴 앉힐 것인지, 누굴 세울 것인지, 누굴 뒤로 보낼 것인지, 또 얼굴 다 나와야 되니까, 그죠? 그런 걸 배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배치를 하는 사람은 결국 앞에서 찍는 사람이거든요. 찍는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면 그 배치 구도가 완전히 뒤죽박죽 섞이기 때문에 항상 뭐 어떤, 아까도 말했지만 스크랩도 많이 해보고, 어떤 단체 사진을 찍은 것도 좀 많이 보고, 배치를 이렇게 했구나 느껴보고, 뭐 따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죠.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프로필 촬영에서는 그 준비 단계, 아까 말했죠. 사전 미팅도 좀 하고 기획을 좀 해야지, 그게 나중에 그렇게 확실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에서도 그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. 확실히 준비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 준비 단계를 그냥 거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미리 내가 촬영할 곳을 미리 가서 방문을 해서 스튜디오를 한번 보고, 이런 게 있구나, 뭐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미리 너무 앉아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, 그리고 조명을 많이 쓴다고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조명을 하나를 쓰더라도 그 해의 어떤 그림자나 이런 걸 보면서 직접 느낌을 좀 보면서 찍으라는 거죠. 그리고 조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사판을 이용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, 그림자를 좀 더 부드럽게 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특히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, 반사판을 쓰는 걸. 그래서
뭐 아까 말했던 전체 큰 전신 반사판이든 얼굴에만 들어가는 이런 작은 반사판이든 이렇게 드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빛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. 그 들으시는 분이. 그리고 프로필 촬영에서는 혼자 이렇게 앉아서 구석에서 막 이렇게 촬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과 사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야 되겠다. 기본적인 구성이죠. 그래서 서로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래야지 막 뭐 일하고 가요. 뭐 물론 이제 대부분의 현장 시스템이 뭐 그런 경우도 있죠. 왜냐면 모델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촬영할 때는 뭐 그렇게 모델보다는 스텝에 항상 좀 중심을 부여하거든요. 왜냐하면 모델은 솔직히 또 구할 수는 있어요. 좀 노력하면. 근데 우리가 마음이 맞고 어떤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스태프들하고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 한 번 그 합을 맞추기가. 그래서 스텝이 더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. 현장에 계신 분들은. 그죠? 그래서 항상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토그래퍼가 중간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. 단체 사진을 또 찍을 때는 물론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원나이트로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. 아무래도 뭐 우리가 한 6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? 그러면 뭐 탑 라이트 하나 놓고 양쪽에 하나씩 놓고 조명을 한 3개 정도 필요할 거예요. 아니면 뭐 아까 큰 반사판 2개 설치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동시에 똑같은 밝기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명을 하되 배치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. 그래서 포토그래퍼가 찍는 사람이 뭐 어떻게 구도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사진이 이뻐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좀 불안정한데 이렇게 느껴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좀 사진을 볼 때도 이런 배치 구성이라든가 구도라는 걸 좀 많이 잡지를 통해서 아니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좀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. 이렇게 오늘 배웠던 이 조명 기술로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좀 몇 번 촬영을 해보시면 전문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포토그래퍼가 되실 겁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